한국 남성과 결혼을 꿈꾸는 일본 여성들의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결혼정보회사에 등록된 일본 여성 회원수가 20만 명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 남성과의 만남을 원하는 일본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일반적인 경로로는 만남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많은 일본 여성들이 결혼정보회사의 문을 두드리고 있죠. 실제로 많은 일본 여성들이 진지하게 한국 남성과의 만남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도쿄에서 프리랜서 웹디자이너로 일하는 미야자키 사키입니다.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꿈꾸며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지 이제 3개월이 되어가네요. 20만 명이라고요? 처음 이 숫자를 들었을 때는 저도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의 만남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숫자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매니저님이 제게 해주신 첫 말씀이었죠. 단순히 호기심으로 가입했다가 금방 탈퇴하는 회원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처럼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제가 한국 남성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업무 때문이었어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웹디자인 프로젝트를 담당하면서 한국 담당자들과 자주 미팅을 했거든요. 처음엔 그저 문화적 차이구나 싶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미안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정사항이 많아서 한밤중에 수정 요청을 보내면서도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한국 담당자의 메시지. 일본 회사였다면 그냥 당연한 듯이 새벽까지 작업을 요구했을 거예요. 당시 교제하던 일본인 남자친구는 전형적인 셀러리맨이었어요. 야근이 많았고 휴일에도 회사 일을 해야 했죠. 데이트 약속은 늘 불확실했고 만나도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핸드폰만 들여다보곤 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일까? 그러던 어느 날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울컥했어요.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이 여자친구를 위해 요리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우리는 3년을 만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업무로 만난 한국 남성들의 모습이 떠올랐죠. 회식 자리에서도 여성 직원들을 배려하고 야근할 때도 택시비를 챙겨주는 모습들. 과장된 드라마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배려였어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고 처음 충격을 받은 건 커뮤니티의 규모였어요. 20만이라는 숫자가 과장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을 만큼 정말 많은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인데 한국에서도 일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야근할 때 저 혼자 집에 있어도 될까요? 한국어를 못해도 괜찮을까요? 커뮤니티는 이런 고민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미 결혼에 성공한 선배들의 후기를 보면 이런 걱정들이 기우였다는 거예요. 남편이 한국어를 가르쳐준대요. 주말엔 꼭 시간을 내서 데이트를 해요. 일하고 싶다고 했더니 적극적으로 도와주네요. 물론 모든 한국 남성이 이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적어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는 분들은 국제 결혼에 대한 진지한 마음가짐이 있다고 해요. 20만이라는 숫자가 진짜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만큼 많은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매료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첫 만남을 앞두고 있어요. 숫자가 아닌 진심으로 시작하는 만남이 기대되네요. 커뮤니티에서는 매일 새로운 성공 스토리가 올라와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저처럼 자립심 강한 여성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전형적인 일본 여성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남자친구가 강압적으로 나오면 바로 맞받아치곤 했죠. 그런데 지금 제 한국인 남편은 절 순종적이고 착한 일본 여성이라고 표현해요. 웃기지 않나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이 공감했어요. 일본에서는 제 성격이 너무 세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남성들은 오히려 그런 당당함을 높이 평가한다고 해요. 어제는 매니저님께서 첫 만남을 주선해 주셨어요. IT 업계에서 일하는 34살 남성분이래요. 제 직업에 대해 관심을 보이시면서 한국에서도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시더라고요. 20만이라는 숫자. 어쩌면 과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많은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에게서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곧 있을 첫 만남이 기대되면서도 떨리네요. 드디어 첫 만남을 가졌어요. 매니저님의 추천으로 만나게 된 김태현 씨는 34살의 IT 개발자였어요. 저는 일본에서 1년간 유학한 경험이 있어요. 처음 마주했을 때부터 유창한 일본어로 말을 걸어주셨죠.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야자키 상이 편한 곳으로 정했는데 괜찮으신가요? 제가 고른 카페였는데도 도착하자마자 자리가 편한지 음료는 뭘 마시고 싶은지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본 전 남자친구와의 첫 만남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아무데나 괜찮아라는 말에 정말 아무 곳이나 들어갔었죠. 프리랜서 디자이너시라고 들었어요. 한국에서도 일하고 싶으신가요? 업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걱정하던 부분을 자연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본에서의 작업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렸더니 진지하게 조언도 해주시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도 찾아주셨어요. 한국은 IT 업계가 활발해서 미야자키 상 같은 실력자라면 기회가 많을 거예요. 전 남자친구는
제 일을 그저 취미 정도로 생각했어요. 결혼하면 어차피 그만둘 텐데 뭐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태연 씨는 달랐어요. 제 커리어를 진지하게 생각해주고 발전 가능성까지 이야기해주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이런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결혼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어요. 저는 아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다만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로 결정했으면 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떨렸어요. 존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달콤하게 들린 적이 없었거든요. 첫 만남이 끝나갈 무렵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준비해온 우산을 꺼내려는 제 모습을 보더니 태연 씨가 말씀하셨죠. 제가 역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우산 같이 쓰면 되잖아요. 우산을 같이 쓰고 걸으면서 문득 웃음이 났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장면을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니. 웃으시는 거 보니 마음에 안 드셨나요? 아니요. 너무 다정하셔서 좀 놀랐어요. 다정한 게 싫으신가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드라마보다 더 좋아요. 역 앞에 도착해서 헤어질 때 태연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다음에 또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그때는 제가 식당을 예약할게요. 미야자키 상이 좋아하실 만한 곳으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자꾸만 웃음이 나왔어요. 커뮤니티에서 봤던 후기들이 과장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죠. 오늘 있었던 일을 일기에 기록하면서 문득 전 남자친구와의 데이트가 떠올랐어요. 3년을 만났지만 항상 똑같은 패턴이었죠. 회사 근처 이자카야에서 맥주 마시고 피곤하다며 일찍 헤어지고 데이트라기보다는 그저 습관 같은 만남이었어요. 오늘 어땠어요? 매니저님께서 보내신 메시지에 솔직하게 답장드렸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래도 되나요? 아직 2명이나 더 만나봐야 하는데. 그런 반응 예상했어요.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좋은 인연은 시간이 증명해준답니다. 매니저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 만남이 기다려지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이런 설렘을 느낀 게 얼마만일까요? 태연 씨가 보여준 다정함은 분명 연출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자연스러운 매너였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진심이었죠. 한국 남성의 다정함이 허구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한국 남성들의 다정함은 단순한 매너가 아니었어요. 상대방을 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자연스럽게 배려로 표현되는 거였죠. 순종적인 여성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2번째 만남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다정함을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설레네요. 매니저님 말씀처럼 최소 3명은 만나봐야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저 이미 태연 씨에게 마음이 기울어진 것 같아요. 오늘 밤 커뮤니티에 새로운 후기를 남기려고 해요. 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라면서요. 20만 명의 이야기 중 하나가 될 제 사랑 이야기. 이제 막 시작된 것 같네요. 커뮤니티에 후기를 올린 다음 날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대부분은 축하 메시지였지만 한 댓글이 마음에 걸렸죠. 일본을 도망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일본 사회가 싫어서 도망치고 싶어서. 하지만 태연 씨를 만난 후 제 생각이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키 씨, 오늘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2번째 데이트에서 태연 씨가 물어보셨죠. 왜 하필 한국 남성인가요? 일본에도 좋은 남성분들이 많을 텐데. 잠시 생각해보다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일본의 결혼 시장은 좀 많이 냉혹해요. 특히 저처럼 29살이 된 여성은요.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라는 말이 있어요. 25살이 지난 미혼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죠. 요즘은 좀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30살이 가까워질수록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는 건 사실이에요. 파파카츠나 타칭보를 아시나요? 태연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일본 사회의 어두운 면을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돈을 위해서든 외로움 때문이든 그런 선택을 하는 여성들을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진짜 사랑을 찾고 싶었어요. 파파카츠는 돈을 받고 데이트를 해주는 남성들이에요. 타칭보는 그 반대죠. 한국으로 치면 스폰서 같은 걸까요? 외롭고 지친 직장 여성들이 이런 관계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28살에서 31살. 이때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결혼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진짜 사랑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태연 씨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진지했어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본 친구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30대 초반의 여성들이 겪는 취업차별, 결혼 압박, 정말 힘들겠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제 주변 친구들만 해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사내 커플로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이었는데 회사 규정상 한 명이 퇴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여자인 제 친구가 퇴사를 선택했죠. 한국도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서로 존중하면서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 같아요. 태연 씨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실제로 한국 드라마나 예능을 보면 맞벌이 부부가 자주 등장하잖아요. 육아와 가사를 함께 고민하고 서로의 커리어를 존중해주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려지더라고요. 사키 씨도 앞으로 계속 일하고 싶으신가요? 네,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오히려 제가 좋아요. 각자의 일과 꿈이 있는 게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태연 씨가 당황하시더니 휴지를 건네주셨죠. 미안해요. 그냥 너무 안심이 돼서 집으로 돌아와서 커뮤니티에 새 글을 썼어요. 저는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사랑과 삶을 선택한 거예요. 망설이고 계신 분들, 용기 내세요. 우리는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29살의 우리는 아직 너무나 젊고 예쁘니까요.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어요. 대부분 공감과 응원이었죠. 특히 한 댓글이 기억에 남아요. 저도 용기 내볼게요. 언니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요. 이건 도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우리의 당당한 선택이에요.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물어보신 태연 씨께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드려야겠어요. 당신 같은 분을 만나고 싶어서요. 이게 제 진짜 답이에요. 태연 씨의 부모님을 처음 뵀어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우리 태연이가 일본 여성분과 만난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마음씨 고운 분을 만나다니 다행이네요. 어머님은 제가 준비해간 작은 선물보다 제가 직접 쓴 서툰 한글 편지에 더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깜짝 놀란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죠. 태연이가 처음으로 여자친구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은 결혼할 때가 되면 누구 소개시켜달라고만 하더니 알고 보니 태연 씨는 부모님께 선 한 번 본 적이 없으셨대요. 그동안 수많은 소개를 거절하셨다고. 아파트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 아버님의 말씀에 태연 씨가 당황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아파트를 사니? 우리가 도와줘야지. 순간 불편한 침묵이 흘렀어요. 일본에서는 부모님이 신혼집을 마련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는 전세로 시작하려고 해요. 둘 다 벌 수 있으니까요. 제 말에 어머님이 놀라시더라고요. 일하면서 집안일은 어떻게 하려고? 둘이 나눠서 하면 되죠. 제가 요리하는 날이면 태연 씨가 설거지하고. 어머, 우리 아들이 설거지를. 웃음이 터졌어요. 태연 씨가 쑥스러운 듯 말씀하셨죠.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살아요. 저도 할 줄 아는 요리가 몇 개 있어요. 돌아오는 길에 태연 씨가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직 아파트가 있어야 결혼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괜찮아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다행이라뇨? 네. 태연 씨가 부모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셨잖아요. 저희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고요. 커뮤니티에서 한국의 아파트 문화 이야기를 많이 봤어요. 신랑 측에서 아파트를 준비해야 한다거나 부모님이 수억 원을 지원해준다거나. 하지만 태연 씨는 달랐어요. 우리의 시작은 작은 전셋집이어도 괜찮다고 둘이 함께 키워나가는 게 더 의미 있지 않겠냐고 하셨죠. 태연 씨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요즘은 달라지고 있어요. 무리한 대출로 고생하는 선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것보다는 서로 이해하면서 천천히 키워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태연 씨께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오늘 우리 부모님 처음 뵈었는데 편지까지 준비해 주셔서 감동이었대요. 사키 씨가 진심을 담아 쓴 마음이 전해졌대요. 결혼이 꼭 거액의 돈과 호화로운 아파트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함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용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태연 씨를 통해 배웠어요. 어제는 태연 씨가 손수 만든 김치찌개를 대접해 주셨어요. 조금 짰지만 그동안 먹어본 어떤 한식보다 맛있었어요. 메뉴를 고민하고 장보고 요리하는 모든 과정에 정성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다음에는 제가 오코노미야키 만들어 드릴게요. 기대되네요. 근데 실패해도 괜찮아요. 사키 씨가 만든 거니까 다 맛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돈이나 조건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보는 사랑. 오늘 커뮤니티에 새 글을 올렸어요. 행복은 값비싼 아파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 그런 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 그날 밤 제 글에 정말 많은 반응이 왔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한국인 남편은 40평대 아파트가 없다고 미안해했는데 제가 더 당황했죠. 일본에서는 20평대도 좋은 축인데 언니 말씀처럼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월급의 반을 저축하면서 힘들게 아파트 대출금을 내고 있어요. 차라리 더 작은 집에 살고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특히 한 댓글이 많은 공감을 받았어요. 한국의 아파트 문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신혼집이 왜 이렇게 중요하지? 근데 알고 보니 다들 부모님 세대의 압박 때문이더라고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많이 달라요. 언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태연 씨께 이 이야기를 했더니 흥미로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사실 제 친구들도 비슷한 고민 많이 해요. 은행 빚 때문에 신혼 초에 싸운 커플도 있고. 차라리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시작은 작은 전셋집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만의 보물 같은 추억을 하나둘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매니저님도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사키님, 정말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거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깨닫고 계시니까요. 한바탕의 행복도 잠시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세요. 태연 씨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려왔어요. 처음 뵈었을 때는 괜찮으셨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갑자기요? 친척들이 많이 걱정하시나 봐요. 특히 할아버지께서. 알고 보니 태연 씨의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셨어요. 일본인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으셨던 거죠. 건강검진은 받았대. 신원조회는 혹시 타칭보 경험은? 아버지, 그만해주세요. 친척들 앞에서 태연 씨가 받았던 질문들이었어요.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았다고. 태연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일본에 계신 저희 부모님도 크게 다르지 않으셨어요. 한국은 위험하지 않니? 지진도 많이 나고. 응, 지진은 일본이. 아니, 그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양국의 갈등이 깊어질 때마다 부모님의 걱정도 깊어졌어요. 특히 최근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더욱 심해지셨죠. 이제 어떡하죠? 태연 씨와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사키 씨, 저 태연 어머니예요. 어머님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랐어요. 우리 아버님을 한번 찾아뵈었으면 해요. 사키 씨라면 할아버지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태연 씨의 할아버지를 찾아뵀어요. 9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는 생각보다 정정하셨어요.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지? 예상과 다른 첫마디였어요. 네, 정말 놀랐어요. 특히 IT 기술은 일본보다 낫나? 순간 긴장했지만 솔직하게 답했어요. 분야마다 달라요. 하지만 서로 배우면서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할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너는 왜 우리 태연이를 선택했니? 할아버지께서 걱정하시는 그 역사. 저도 배웠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지셨어요. 뭘 배웠는데? 일본 교과서에는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알고 싶었어요. 특별히 공부했죠. 제가 준비해간 노트를 펼쳤어요. 독립운동의 역사, 그리고 특히 할아버지의 가문이 겪었던 일들을 정리한 내용이었죠. 이걸 어떻게 태연 씨의 어머님께 여쭤보고 도서관에서도 찾아보고 한국어로 된 자료들도 번역해가면서 읽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노트를 한참 보시더니 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문이 겪은 일을 알고도 태연이와 결혼하고 싶다는 거니? 네. 오히려 더 확신이 생겼어요. 확신이라니.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으니까요. 저와 태연 씨의 결혼이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할아버지께서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난 내가 우리 역사를 모르는 줄 알았다. 그저 한류에 빠져서 태연이를 선택한 줄 알았어. 처음에는 저도 태연 씨가 그저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한국 남자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태연 씨의 가문을 알게 되면서 그의 따뜻함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어디서 왔다는 거니? 할아버지께서 겪으신 고통을 태연 씨는 어릴 때부터 들으며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다고요.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태연이가 그런 말을 했니? 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마다 이런 아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대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할아버지께서 천천히 일어나시더니 오래된 앨범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건 내 아버님의 사진이다.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할아버지께서 처음으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동안 너무 아파서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 우리 태연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우리 가문의 역사를 이해하려 노력할 줄은.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모르게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죠. 앞으로 제가 이 가문의 역사를 잘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도 제대로 전해줄게요. 그래야 진정한 화해와 이해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태연 씨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죠. 건강검진은 기본이었어요. 양국의 법적 서류도 준비해야 했고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주변의 시선이었어요. 국제결혼이 쉽지 않다던데. 아직 젊은데 좀 더 알아보지. 혹시 돈 때문에. 하지만 우리에겐 확신이 있었어요. 서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 커뮤니티에 오늘의 일을 썼더니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의 댓글이 이어졌어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부모님이 더 저를 예뻐하세요. 사랑은 편견을 이길 수 있어요. 화이팅 하세요. 태연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함께라면. 할아버지와의 대화 이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문득 궁금해진 게 있었죠. 태연 씨, 우리처럼 한일 커플은 모두 20-30대일까요? 아니요. 제가 본 커뮤니티 글들은 다양한 연령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입한 커뮤니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64세인데 잘하면 40대 일본 여성과 혼인할 수 있는 행운도 누릴 수 있겠네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댓글들이 진지했어요. 저희 삼촌도 60대에 일본 분과 재혼하셨어요. 이모가 너무 좋은 분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서로 마음이 통하면 됩니다. 40대의 이야기도 많았어요. 10년 전에만 이런 기회가 있었더라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이 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나이인 것 같아요. 특히 한 40대 남성분의 글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혼 후 재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여성분들을 만났는데
제 나이와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일본 여성분을 만났는데 오히려 제 상황을 더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아이에게도 엄마처럼 잘해주시고 20대들의 이야기는 또 달랐어요. 한국 오빠랑 벌써 세 번째 데이트예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이야기해도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는 아직 학생이에요. 졸업하면 한국으로 유학 가려고요. 그때 인연이 있다면 태연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나 봐요. 그러게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다들 비슷한 이유로 한국 남성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다정함, 배려심, 책임감, 나이가 다르더라도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같았어요. 태연 씨, 이제 우리 결혼하면 커뮤니티에 후기 써도 될까요? 당연하죠.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쓸까요? 29살 일본 여성과 34살 한국 남성의 러브스토리. 어때요? 아니요. 이렇게 쓰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진심은 국경도 세대도 넘어섭니다. 태연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우리도 곧 아름다운 후기를 남길 수 있겠죠? 커뮤니티의 다양한 이야기들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이미 많은 분들이 이 길을 걸어왔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60대 할아버지의 설렘도, 40대의 진지한 사랑도, 20대의 풋풋한 로맨스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 이제 우리도 그들처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커뮤니티를 더 깊이 둘러보면서 재미있는 패턴을 발견했어요. 각 연령대별로 한국 남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랐거든요. 60대 이상의 분들은 주로 전통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일본의 옛 모습이 한국에 남아있어요. 공경하는 마음, 예의범절. 요즘 일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들이죠. 한국 사람들은 어른 공경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서 좋아요. 제 나이가 있다 보니 더 와닿네요. 40대 분들은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재혼이다 보니 양가자녀 문제가 걱정이었는데 오히려 서로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나이 차이가 있어도 서로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한국어를, 남편은 일본어를 배우면서 더 가까워졌죠. 20대들의 글에서는 설렘과 동시에 걱정도 보였어요.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국으로 이주하는 게 두렵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해요. 태연 씨가 이런 글들을 보더니 말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비슷한 고민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제는 부모님들도 오히려 응원해주시고 커뮤니티에서 본 다양한 사랑 이야기들은 마치 우리의 거울 같았어요. 누군가는 시작하는 단계에, 누군가는 우리처럼 중간에, 또 누군가는 이미 결실을 맺은 단계에 있었죠. 태연 씨, 우리도 나중에 후배 커플들한테 조언해주는 선배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받은 도움을 나중에 돌려줄 수 있겠죠. 이제 곧 우리의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어요. 커뮤니티에 우리의 이야기를 쓸 때가 되면 어떤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실까요? 60대의 따뜻한 축복, 40대의 진중한 조언, 20대의 설레는 응원. 사랑에는 정말 나이도 국경도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진심이 통하면 되는 거죠. 커뮤니티에 마지막 글을 쓰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태연 씨와 진지한 만남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네요. 이제 곧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어 인사드립니다. 처음 이 커뮤니티를 찾았을 때가 생각나요. 20만 명이라는 숫자에 놀라고 반신반의하며 가입했던 그때. 이제는 그 숫자가 전혀 과장되지 않았다는 걸 느껴요. 태연 씨와 저는 다음 달에 새 출발을 합니다. 큰 결혼식 대신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친지분들만 모시고 작은 식사 자리를 가지기로 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주신 화합족자는 우리의 새집 거실에 걸어둘 예정이에요. 여기가 천국은 아니에요. 취업 준비도 해야 하고 언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해요. 하지만 함께라면 모든 게 특별해질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우리가 만나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때론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요. 태연 씨가 어제 말했어요. 우리가 만난 건 운명 같아요. 20만 명 중에 당신을 만났다는 게 아니요, 선택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기로 한 우리의 선택.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예비 신부이자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이고 곧 한국에서 새 경력을 시작할 디자이너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국경을 넘은 수많은 커플 중 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커뮤니티에서 만난 선배들의 이야기가 떠올라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행복해요. 남편은 여전히 첫날처럼 다정하고 시부모님은 친딸처럼 아껴주세요. 10년 차 주부예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끔 문화적 차이로 고민할 때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이런 선배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도 곧 그들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겠죠? 태연 씨는 요즘 부쩍 일본어 공부에 열심히 해요. 저도 한국어가 많이 늘었고요.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사키 씨,
우리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두 나라 언어를 다 가르치자요. 네, 두 나라의 좋은 문화도 함께요. 작은 전셋집이지만 우리의 꿈은 커요. 서로 다른 문화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은 보완하면서 우리만의 특별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여기도 천국은 아니에요. 하지만 함께라면.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20만 명이든 2만 명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면 충분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어요. 완벽하진 않겠지만 함께라면 모든 것이 특별해질 거예요. 태연 씨가 옆에서 웃으며 이 글을 읽고 있네요. 여보, 잘 썼어요. 아직 어색한 한국말이지만 이제 이 말이 세상에서 제일 달콤하게 들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일본 웹디자이너 미야자키 사키님의 사연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